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70대가 건강을 잃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7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60대, 70대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실천하면 건강한 80대, 9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혈압과 혈관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혈압은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고 혈압을 높이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정상 범위인가요? 오늘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동맥이 막혀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마늘과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가공 탄수화물인 빵, 과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건강한 혈관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힘들다고 느껴서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심장과 폐 기능도 향상되면서 몸 전체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중이 조절되면서 혈압과 혈당 관리도 쉬워집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면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면 건강한 80대, 9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3%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적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 후 회복이 어려워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체력과 면역력도 함께 감소하면서 감염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폐 기능도 저하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영양 섭취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체 근력 운동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생활에서 많이 걷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한 80대, 90대를 준비하세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약 1g에서 1.2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연어나 달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체 근력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서 있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기본적인 활동이 모두 하체 근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부족하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장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절 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스쿼트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계단을 이용하거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체 운동을 하면 노후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강하면 낙상 위험이 줄고 건강한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대 중반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뇌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름이나 약속을 잊는 일이 많아집니다. 더 심해지면 본인이 했던 말을 잊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헤매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적고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숫자 계산 같은 간단한 두뇌 활동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면 뇌세포가 더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생활 속에 추가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자주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매일 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집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습관은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둑, 체스, 카드 게임 같은 전략적인 놀이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꾸준한 뇌 활동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주 대화할수록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책 내용을 주제로 대화하면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모임에 참여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근육량 감소, 피로감 증가, 회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 상태가 좋은 노인은 건강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편식하거나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닭고기, 두부, 콩과 신선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면 작은 양이라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영양제나 단백질 보충제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연식품에서 영양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는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 영양 부족이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치아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서 씹는 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씹는 힘이 약하면 고기, 생선,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함께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잇몸 마사지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씹는 힘이 부족하다면 고기나 채소를 잘게 썰어 먹거나 푹 익혀서 먹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씹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하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영양 불균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챙겨보세요. 건강한 식사가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의 소화력이 떨어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과 지방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나 잡곡밥 같은 식품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소화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변비 예방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화가 잘 되고 계신가요? 소화 기능이 좋아야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많은 70대 이상 노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수면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낮 동안 충분히 피로하지 않아 밤에 쉽게 졸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것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낮 동안 졸음이 몰려오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체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서 신체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특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70대 이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신체의 회복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면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섭취는 잠을 쉽게 들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높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량도 함께 감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동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자주 하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칙적인 일과가 없는 경우 낮과 밤이 바뀌는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모임이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노력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외로움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만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등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체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만 걸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도 늘어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작은 모임부터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메신저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새로운 사회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당황한 남성은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연금도 부족하고 별다른 노후 대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님의 재정 상태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면 결혼 후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결혼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 준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집가, 생활비, 육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하며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결혼이 무산되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자식이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까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생활을 하는 부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연금이나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자식이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된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왜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결혼 후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잘해두면 자식의 결혼과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자식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국 자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은 본인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부모 부양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 부부는 결혼 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는 말이 오가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모 부양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왜 우리 가정의 돈을 부모님께 보내야 하느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투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면 자식도 부담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생활비를 의존해야 한다면 자식은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자식은 결혼과 미래 계획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철저하면 자식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자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커집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으로 인해 저축을 할 수 없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다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해집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해두면 자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자식은 결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제적 압박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결혼을 미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이 부족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식이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부모님 부양 문제에 부담을 느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게 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재정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자식은 결혼과 가정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자식의 결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은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에도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도 본인의 생활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외에도 월 일정 금액의 추가 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나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준비 외에도
부모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가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기대를 자식에게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감정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면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존경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고 싶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힘들어도 자식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을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의 결혼과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자식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건강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가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가면 자식도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 자식들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결혼을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과 인생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제까지 건강하게 대화하고 식사까지 잘하던 어르신이 다음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돌연사는 흔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연사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호흡기 문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돌연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이 깨우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전날까지 멀쩡했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한 걸까요? 사실 그는 돌연사의 징조를 이미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로를 자주 호소했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밤에 자주 깨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돌연사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돌연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돌연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연사의 주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입니다. 두 질환 모두 발생하면 몇 분 안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질환이 발병 전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팔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심장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이 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장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며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그 자체로는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심장, 뇌, 신장 같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은데도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경우 돌연사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순간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과격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무리한 운동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할 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공복 상태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나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막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같은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돌연사가 발생하기 전에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신호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이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뻐근하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하나는 왼쪽 팔이나 턱, 어깨 쪽이 뻐근하고 저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는 경우도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가 몇 분 후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자주 느낄 수 있지만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근육과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혈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빈혈처럼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돌연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심각한 어지럼증과 피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돌연사를 예방하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규칙적인 혈압 및 혈당 체크가 필요하며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로감과 어지럼증은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지만 이때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깊은 수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순간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누운 상태에서 먼저 가볍게 기지개를 켠 후 천천히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적응시킨 후 일어나야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밤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여 새벽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 코골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벽에 깨더라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돌연사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검사, 혈압체크, 혈당검사, 혈관 상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병원을 잘 가지 않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은 발병 전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심장 초음파나 혈관 CT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혀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돌연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마지막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운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실내 체조 같은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돌연사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리한 활동은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어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는 원래 잠이 적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돌연사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예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상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연사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혈압 문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돌연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은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돌연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